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 이번 영상이 2021년 첫 영상이네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저번 주까지 갑자기 너무나 바빠지는 바람에요. 영상을 거의 한 달간 못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아쉽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그 호이어 까레라 모델에 관한 영상입니다. 사실은 작년 말부터 준비하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 중간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태그 호이어 까레라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전에요. 우선 태그 호이어라는 시계가 과연 좋은 시계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한국 외국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토론이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즉, 태그 호이어가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계인지에 대한 질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태그 호이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 약 15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태그 호이어를 하이엔드 시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태그 호이어 브랜드를 조금 더 들여다볼 기회를 갖겠지만요. 1860년 에드와르 호이어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시계 브랜드들과는 약간은 다른 목표값을 설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이어는 스톱워치와 크로노그래프 전문 업체였습니다. 1882년 에드와르 호이어가 특허를 받은 오실레이팅 피니어는요. 태그 호이어 크로노그래프의 헤리티지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컬럼 휠이 대세긴 하지만요. 다양한 많은 무브먼트에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태그 호이어 칼리버 1887에는 이 오실레이팅 피니언 대신에 컬럼 휠이 사용돼서요. 이것이 진짜 태그 호이어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죠. 실제로 세이코 6S37과 거의 동일한 무브먼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그 호이어도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음을 직접 밝히고 있기도 하고요. 확장된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정의와 스위스 무브먼트 인정 요소들의 결합으로도 쉽게 스위스 메이드 인하우스가 됨을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태그 호이어 인하우스 무브먼트이면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조만간 크로노그래프 역사에서부터 그 메커니즘까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영상을 제작할 것이니까요. 그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호이어는 칼리버 1887, 칼리버 S와 같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가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셀리타와 같은 범용 무브먼트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브랜드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훌륭한 기계식 시계와 쿼츠 시계, 그리고 크로노그래프에서 뚜르비온까지 생산하면서 최근에는 커넥티드와 같은 스마트워치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계를 누가 구입하는가에 따라 달려있긴 한데요. 일단 태그 호이어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높은 가격의 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브랜드들에 인접하게 포지셔닝을 아주 영리하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요. 일부 소비자들은 이 시계를 명품 브랜드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이엔드 고급 시계 수집가들에겐 전혀 흥미롭지 않겠지만요. 우리는 간혹 태그 호이어가 이해 못할 마케팅을 벌이는 것에 불만을 갖곤 하는데요. 그것은 태그 호이어가 속해 있는 LVMH 그룹의 시계 부문 대표인 장클로드 비버라는 사람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유명 호주인 시계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그의 인터뷰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참 오픈되어 있으면서도 노회한 기업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중립적인 뜻이고요. 다만 우리 소비자들은요. 조금은 더 영리한 소비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요. 이 시계 브랜드는 아마도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잘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하이에크가 스와치 그룹,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처럼요. 비록 장클로드 비버는 은퇴했지만 그의 마케팅 유산은 태그 호이어를 굳건하게 잘 지켜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태그 호이어는 유명 스포츠 이벤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인지도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레이싱 스포츠의 공식 타임키퍼로 참여해 왔는데요. 바로 호이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밀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그 호이어는 포뮬러 1, 모나코, 그리고 까레라와 같은 시리즈를 통해서요. 레이싱 혹은 스포츠 애호가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포지셔닝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까레라 모델은요. 1963년에 잭 호이어가 제작 출시했으니까 올해로 58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네요. 잘 아시다시피 까레라 모델은요. 50년대 멕시코 대륙 횡단 레이싱 대회였던 까레라 파나메리카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모델이고요. 레이싱 타이밍을 정하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능과 단순하고 높은 시인성이라는 주요 목표를 염두에 둔 레이싱 드라이버들을 위한 도구적 장점의 구현이라는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까레라는요. 무브먼트로 칼리버 1887 혹은 셀리타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한 칼리버 5 또는 칼리버 9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까레라 디자인은 더 이상 드라이버를 위한 디자인은 아닌 대중적 디자인으로 변화되었고요. 엔트리 모델인 제가 보유한 까레라도요, 레이싱 드라이버를 위한 시계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계 다이얼의 숫자를 없애고 단순화시킨 것 등 미니멀하면서도 스톱워치와 같은 눈금들의 아기자기한 조화는요, 이 시계가 여전히 까레라만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또 그러한 곳이 이 시계에 대한 대중들의 만족도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는 까레라가 3개나 있네요. 그중 2개는 여성용입니다. 남자용 시계는 이전 영상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성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레라 36mm는 여성용인데 쿼츠 시계입니다. 블루 다이얼에 선레이 효과를 넣었고 날짜창과 핸즈, 태그호이어 로고에 로즈 골드로 처리를 해서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네요. 다른 여성용은 28mm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 무브먼트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무브먼트 명칭은 칼리버 9인데요. 이 여성용 무브먼트의 베이스는 셀리타 SW1000이고 셀리타 독자 개발 무브먼트입니다. 그리고 이 무브먼트는 테크노타임이라는 무브먼트 제조업체에서 아웃소싱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는요, 연간 약 12,000개의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스위스 밸런스 스프링의 95% 이상을 장악한 리벌혹스의 대안으로 약 30만 개의 밸런스 스프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범용 혹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아웃소싱 제작하면서 각 시계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이 20mm에 불과한 이 작은 여성용 무브먼트 제작은 무브먼트 업체에게도 큰 모험이라고 합니다. 시장성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무브먼트는 아주 잘 만들어지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리저브는 칼리버 5보다 긴 40시간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브먼트에 사용된 밸런스 휠이 글루시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무브먼트는 탑급 혹은 크로노미터 등급이란 뜻인데요. 태그호이어에서는 이 무브먼트가 코스크 인증을 통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까레라 여성용 28mm 모델은 탑 등급, 셀리타에서는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부르죠. 프리미엄 등급의 칼리버 9 무브먼트가 장착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록 범용 무브먼트이지만 높은 등급의 괜찮은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태그호이어다운 시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계의 무브먼트에는 상대적으로 눈을 주지 않는 여성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받기를 원해서였을까요? 태그호이어 여성용 까레라 28mm 오토매틱은 여성분들에게 멋있는 디자인과 괜찮은 무브먼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착용샷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